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는 이제 보상 문제일 겁니다. 주민들이 며칠째 뭐 나가서 대피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일단 피해 주민들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가 공동으로 가입하는 그런 화재 보험이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충분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 보험을 통한 보상이라는 것이 이제 충분히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는 이제 보험 계약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차량 소유주 입장에서는 자차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다면 이제 그 보험사로부터 일단 피해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파트가 가입해 있는 단체 화재 보험에 따라서 일정 부분 손해는 이제 전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실제 이제 소유자들이 입었던 피해에게 상응하는 수준의 보상이 될 것인지 이제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이제 그 보험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이제 확인이 될 것으로 보이고 특히 이제 만약에 실제 입은 피해 그 손해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보험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제 화재 책임의 원인이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조사일 수도 있고요, 혹은 뭐 차주일 수도 있고, 혹은 말씀하셨던 그 스프링클러 작동에 책임이 있는 오작동에 책임이 있는 그 뭐 담당 직원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그 화재 책임의 원인이 있는 대상을 상대로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도 거기에 한 부분으로 해당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부분은 좀 추가로 드리자면 어쨌든 수돗물도 끊겼고 전기도 끊겨가지고 주민들이 나가 있는 생활이 좀 반복됐었잖아요. 이 부분까지도 배보상이 가능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손해라는 것은 본인이 이제 뭐 그 사고 책임의 원인이 있는 행위로 인해서 그 사고 책임의 말하자면 원인을 제공한 자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만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는 얘기는 그 입증 책임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입증 책임이 부여가 됩니다. 다만 이제 제조물 책임법에 의해서 이제 제조물에 관련돼서는 제조사 쪽에서 일정 부분 입증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향후 소송 과정에서 쌍방이 이제 주장 입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차량 부분은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자, 불이 난 전기차의 판매사가 이제 벤츠코리아인데 벤츠코리아가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45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가 드는데 방식이 기부라는 방식도 의문을 표하는 부분도 있고 45억 이걸로 충분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45억이 충분한 액수는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추정되는 피해액이 100억 원을 훌쩍 넘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45억은 충분하지 않은데 다만 이제 그 어떤 화재 사고의 어떤 원인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벤츠 코리아가 이 부분을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되는지 여부가 아직 법적으로 이제 확인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제조사 입장에서는 뭐 어찌됐건 뭐 브랜드 이미지일 수도 있고요. 혹은 향후 이제 이 사고와 관련해서 일정 부분 제조사가 책임을 질 수도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그런 식의 어떤 기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뭐 이 기부와는 별개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제조사에게 책임이 있다면 또 제조사가 상당 부분 손해를 배상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기부액과 향후 법정 과정을 통해서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액은 이제 별개로 판단돼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판매사가 해당 금액 45억 원을 기부한 거고 제조사 부분은 또 따로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제 여기서 말하는 제조사라고 함은 이제 그 차량을 제조한 회사를 의미합니다.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를 들면 차량의 하자로 인해서 뭐 예를 들면 배터리의 문제로 사고가 났다고 가정을 해보면 일단은 벤츠사가 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이 벤츠사 입장에서도 배터리를 공급한 업체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배터리의 문제라고 한다면 벤츠 입장에서는 그 배터리 제조사를 상대로 마찬가지로 본인이 부담한 손해액에 대한 구상권을 또 청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면 이 차량 제조사도 보험사가 가입되어 있을 것이고요. 또 배터리 제조사도 보험사가 있을 거라서 궁극적으로 보자면 이제 보험사 간에 이제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 그리고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보험사 간에 이제 상호 이제 법정 소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아 보입니다. 말씀 듣고 나니까 소송을 다 마치는 데까지 1, 2년 정도가 아니라 수년이 걸리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차주가 있고 차주의 보험사가 있고요. 그리고 피해를 입은 차량의 보험사가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단체 보험에 또 보험사가 있고요. 그리고 제조사와 또 배터리 제조사의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이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 것인지가 이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게 된다면 그 드러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밝혀지게 될 것이고요. 예. 그에 따라서 이제 보험사는 뭐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뭐 하는 식으로 이제 법정 소송을 이제 벌이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혹시 지금 다 전소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차량이 배터리도 지금 전소가 돼 있는 상태고 이거 나중에 불명이다 이런 경우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이제 사고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이제 결국에는 법정 소송을 벌이게 되는데요. 일단 차주 쪽 그 보험사 입장에서는 차주가 이 차량을 정상적으로 관리했다는 점을 입증하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량을 뭐 어떤 주기로 점검을 받았고 그 당시 주차 상황에 비춰봤을 때 화재의 어떤 원인이 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이제 주장하게 될 것이고요. 제조사나 이제 차량 제조사 입장에서는 반대로 이 사고 자체가 화재 그 차주 쪽 과실에 따른 것임을 이제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화재 원인이 불명인 경우에는 차량 소유주가 차량을 정기적으로 잘 점검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제조사 쪽의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습니다.